그러니까 CXL은 메모리 확장용으로 물론 타입 1, 2가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인터페이스의 CPU 역할의 확장용으로 봐야 되는 거지 HBM만큼 뭔가 엄청난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제2의 HBM이다 라고 소개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CXL. 이 CXL 2.0 기반의 새로운 메모리가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처음 양산한다고 해가지고 뭐 누구는 또 뭐 기습 양산 뭐 대박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상을 듣고 나시면은 좀 상당히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체를 밝히지 않고 뭔가 CXL이 진짜 HBM처럼 엄청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이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HBM과 다른 점과 더불어서 이번에 나온 CXL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유망한 가능성과 한계까지도 한번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결론부터 치고 가면은 AI 인프라 시장을 봤을 때에 이 HBM만큼의 CXL의 효과는 아마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바를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비판도 많이 해주시고 반박도 많이 해주시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2의 HBM이라기보다는 그냥 HBM이나 D램, 기존에 있던 D램 있잖아요. 레거시 요즘 가격 많이 오르고 있죠. D램 옆에 붙는 이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는 특정 계층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래서 하나의 세그먼트가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CXL이라는 구조라는 것과 수익 구조 같은 거를 보면은 HBM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보통 뭐 CPU니 뭐 D램 메모리니 아니면 하드디스크 혹은 요즘은 이제 스토리지로서 SSD도 많이 쓰이죠. 이런 것들의 역할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서버라고 하는 거 이 서버도 결국 이제 그 엄청난 컴퓨팅을 버티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이 컴퓨터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CPU 옆에 D램이 박혀 있어요. DDR 메모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게 스토리지죠. SSD라든가 아니면 하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CPU가 뭐 가장 가까이에는 캐시라는 SRAM 메모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메인 메모리는 잠깐 꺼내 쓰는 용도 프로그램을 올리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로딩을 하든 비디오를 실어오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D램에 잠깐 실어놓고 요걸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D램 메모리가 빠르니까. 요것보다 훨씬 느린데 용량이 큰 하드라든가 SSD 같은 곳에는 전원을 꺼도 여기는 저장이 되어 있죠. D램 메모리로 다 하면서 빠르게 처리하면 좋겠지만 얘는 끄면은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기본적인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토리지라고 업계에서는 흔히 메모리는 D램, 스토리지는 하드나 SSD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AI 모델을 돌린다라고 하거나 이 CPU에서 이제 꺼내 쓰는 이 D램 메모리라는 게 기존의 인터페이스, 뭐 PCI 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기존 인터페이스로는 뭔가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PU 옆에 바로 이렇게 DDR을 꽂아갖고 쓰고 있었는데 이거 갖고는 좀 모자라겠는데 DDR을 좀 더 꽂고 싶은데 근데 기존 PCI 익스프레스 규격 같은 거 이런 거 갖고는 여러 개 D램을 꽂아도 충분히 D램이 안 나오는데 요 문제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CXL이라는 게.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하이닉스 뉴스룸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CPU 옆에 바로 D램이 붙어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 CXL이라는 새로운 어떤 층위의 구조가 생기면서 D램을 쫙 확장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옆에도 또 CXL이 확장이 되는데 이 CXL에는 D램도 들어가지만 뭔가 AI 가속기 같은 것도 들어가네? 연산 장치 같은 게 들어가네? 이러면서 기존의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있는 이 D램을 꽂는 그런 확장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CXL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PC를 뜯어보면 아니면 서버용 보드를 메인보드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PCI 익스프레스 1레인짜리도 있고 4레인짜리도 있고 8레인, 16레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픽카드 꽂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기존 이거 PCI 익스프레스 가지고만 D램을 꽂기에는 D램 용량을 충분히 확장하기도 힘들다. 레인 수도 한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속도를 더 늘리기도 힘든데 요러한 이 꽂는 부분 파일이라고 하죠. 이제 물리계층을 요런 파일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뭔가 D램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만든 게 CXL의 기본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뭐야? 기존 D램을 확장해서 용량 쓰면 좋은 거 맞잖아. 그거 좋은 거 맞아요. 근데 HBM급만큼 AI 수요에 못 미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자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PCI 익스프레스라는 것들이 3년마다 계속 2배로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PCI Gen 5 나오고 이제 Gen 6도 이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CPU랑 다른 스토리지라든가 서로 칩 간 이게 인터페이스를 빠르게 하는 그 속도 지원, 빠르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의 표준이거든요. 이러한 약속을 지키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이렇게 속도를 뽑아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램과 CPU가 통신할 때 이렇게 또 하는데 이 버전의 7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엔비디아 GPU의 NV 링크라고 하는 거죠. 얘보다 얘 각 세대보다 7배나 빠른 자기 독자 규격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GPU로 막 메모리를 빠르게 속도를 지원하는 그런 독자 규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라는 게 약간 유명무실한 건데 이걸 써봤자 엔비디아의 7분의 1밖에 안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용량 확장에는 유리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CXL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CXL도 여러 가지 표준들이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타입 1, 타입 2, 타입 3라는 세 가지 종류의 스펙이 있거든요.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거는 타입 3예요. 타입 3. 근데 이게 그냥 개괄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첫 번째 거는 아예 메모리가 없어. CPU에 원래 DDR이 붙어 있는데 CXL 가지고 뭘 하느냐? 여기에 뭔가 NPU 같이 가속할 수 있는 캐시만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하는 타입 1의 디바이스.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규격을 정한 거죠. AMD, 엔비디아, 인텔, 삼성 다 모여가지고. 타입 2는 뭐냐? 똑같이 디램 붙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엑셀러레이터를 붙이는데 여기다가 HBM을 또 옆에 붙였다. 요런 구조도 CXL이 PCI 익스프레스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확장한 게 타입 3 립에 나온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메모리만 좀 더 확장을 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게끔 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메모리 없이 그냥 CPU 캐시를 빌려갖고 연산만 수행하는 형태의 스마트 NIC 같은 것들을 타입 1으로 만들고 GPU라든가 뭐 FPGA 같은 것들 이런 거 자기 메모리를 VRAM이나 HBM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CPU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타입 2예요. 그리고 연산 장치가 없더라도 메모리만 확장해서 CPU가 쓰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타입 3인데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요거는 타입 3의 구조다. CXL 컨트롤러가 따로 있는데 D램을 쫙 확장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게 CXL 지금 2.0 구조거든요. 이 CMMD 같은 제품인데 PCI 익스프레스 아까 보여드린 소켓에 꽂는 마치 SSD 외장 SSD처럼 외장 D램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HBM처럼 IO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D램 디바이스를 쓰는 건데 용량을 이렇게 늘릴 수 있다. 속도는 기존 D램보다 더 느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CPU랑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GPU 아닙니다. CPU 요거 지금 나온 거. 그런데 왜 CXL이 자꾸 이런 기사들이 나오냐? HBM CXL PIM이라고 하는 것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반도체 3대장이라고 하지만 HBM이라는 게 너무 끝판대장이에요. 자, PIM은 나중에 또 이제 그 몇 년 후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자체 칩도 개발하고 있고 지금 퀄컴 같은 경우에도 PIM 같은 구조로 뭔가 서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HBM이 AI 시대 때 왜 주목을 받았습니까? GPU가 아무리 빠르면 뭐해? 병렬적으로 정말 빨리 처리하는데 메모리 바틀렉이 있었잖아요. 폰 노이만 아키텍처 구조상 한 번에 내뱉을 수 있는 속도가 너무나도 제약이 됐기 때문에 그 바틀렉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쌓아 올려갖고 이 엘리베이터 뚫어갖고 빠르게 IO를 넓혀준 게 HBM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게 왜 중요하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용량 문제가 아니에요. 용량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애들이 빨라. GPU도 빠르고 CPU도 빨리빨리 해주고 뭐 NV 링크 다 빠르게 해줄 수 있는데 메모리 자체가 말 그대로 병목이잖아요. 병목 바틀렉. 얘가 안 빠르면은 나머지가 다 말짱황이야. 메모리가 빨리 안 내뱉어주면은 전부 다 느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메모리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CXL은 이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 공유가 더 빠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속도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AI 인프라 구축 상황에서는 이 바틀렉을 어쨌든 해결하려고 지금 뭐 HBM3E에서 HBM4로 가서 2048개 IO를 뚫고 이런 거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고 이걸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이걸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가져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용량만 늘리려고 하면은 사실 D램을 어떻게든 박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맥민이나 맥스튜디오 같이 혹은 엔비디아의 이번에 나온 DGX 스파크 이런 애들도 LPDDR을 막 박아 넣었잖아요. 걔네들도 속도가 몇 플rop스 엄청나게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D램 병목이 생긴단 말입니다. 충분한 성능을 못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AI 시장을 마치 뭐 커스터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 개발자용이에요. AI 개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서버용으로 H100이나 블랙 같은 걸 못 구하니까 DGX 스파크로 쿠다라는 이 플랫폼 해자를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엔비디아의 전략적인 상품이지 실제 LPDR이랑 막 박아놓은 맥미니 같은 혹은 맥스튜디오 같은 것들이랑 비교하면은 로컬 LLM 성능은 맥미니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CXL은 메모리 확장용으로 물론 타입 1, 2가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인터페이스의 CPU 역할의 확장용으로 봐야 되는 거지 HBM만큼 뭔가 엄청난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뭔가 상황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바뀔 것 같다 정도지 야 HBM 다음은 이제 CXL이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많이 약하다. HBM이 일단 대체제가 아니에요. 메모리의 여러 층위의 하나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용량과 유연성을 좀 고려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구분이 없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삼성 CXL 2.0 메모리 풀링이라고 하는 게 CXL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엮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1.0 때는 안 됐던 건데 2.0에서는 자 보세요. CPU 1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주황색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서로 다른 CPU들이 이 CXL 스위치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메모리가 확장된 상태로 같이 마치 쓸 수 있다. CPU 여러 개를 코어로 해서 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텔 AMD 혹은 ARM 같은 서버용을 타겟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퀄컴도 PIM이나 혹은 CXL 같은 거를 활용해서 뭔가 만들지 않았을까
않다. 자, 이거는 그래서 AI 인프라 기준으로 봤을 때 GPU에 아직은 조금 애플리케이션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CPU를 해가지고 이걸 GPU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기지 못해요. GPU가 훨씬 빠르죠. 당연히 HBM 쓰고 병렬을 막 처리하는데 CPU가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CXL 3세대 이제 3.1 스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CXL 스위치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호스트가 존재를 하는데 데이터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요거 보면 CPU도 여러 개 있고 메모리도 여기에 엑셀러레이터 다 붙어있죠. NIC도 붙어있고 여러 개의 이런 주체들이 있는데 CXL 스위치를 통해 갖고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게 공유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CPU는 원래 자기가 쓸 수 있는 D램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갖다 쓰는 거야. 스위치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 협업이 없으면은 얘 메모리 쓰던 거를 이 CPU가 쓰던 메모리가 이 CPU가 쓰려고 하면은 이 메모리를 따로 복사를 해야 돼요. 이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치끼리 CPU 없이 서로 직접 통신하는 단계까지 올라온 게 CXL3까지 정도 되는데 이번 CXL2가 나온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면 물론 대단한 일이죠. 새로운 스펙에 새로운 양산 최초 스펙이 나온 건 대단한 일이지만 뭔가 AI 시장을 완전 바꿀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CXL이 대체 어디에 쓰이냐?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에 쓰일 용도를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그 LLM 같은 거 검색하면은 요즘 이제 잘 찾아주죠. 그래서 벡터DB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쭉 저장을 해 놓는 용도로서 쓰려고 하면은 뭐 LLM 앞단에 잠깐 벡터DB라든가 요 인덱스를 올려놓는 용도로 CXL 메모리를 쓰면은 SSD보다는 아무래도 뭐 D램을 활용하니까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쓰인다라거나 아니면 뭐 로그를 분석하는 이제 CPU 기반의 어떤 로그 분석이라든가 뭐 추천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GPU 말고 CPU 기반으로 굉장히 자주 쓰는 거는 D램, 좀 덜 자주 쓰인 거는 스토리지. 원래는 SSD 같은 데 내려놨다가 썼는데 그걸 SSD 말고 그것보다 조금 빠른 CXL로 쓸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아무리 해도 HBM급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닌데 이게 너무 확대 해석되는 게 저는 좀 이게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개화되면 물론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HBM급의 뭔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기술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HBM보다도 넥스트 HBM이라고 얘기되는 게 HBF죠. 이게 샌디스크에서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라고 원래 D램 다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건데 SSD에 들어가는 플래시를 봐갖고 올린 거죠. 당연히 HBM보다 I/O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릴 텐데 점점 이 용량을 더 확대하는 스킴으로서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점차 이게 되고 있으니까 아 이거 GPU로 돌렸을 때도 좀 빠른 것들은 HBM 넣고 용량을 여기 넣어가지고 하는 응용처가 생길 수 있겠네. 왜냐면 지금 AI 인프라가 점차 초기 시장에서 이제 중기 시장으로 점차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원래 메모리 하이어르키라는 거 하드가 제일 느리지만 용량 제일 많이 담을 수 있고 그것보다 조금 빠른 낸드 플래시 혹은 SSD, UFS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지만 용량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D램, 뭐 L1 캐시, L2 캐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D램과 낸드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포지션의 CXL 인터페이스 옛날에 인텔에서 뭐 3D 크로스 포인트를 해갖고 뭐 만든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연계해서 확장을 쉽게 가능한 왜냐하면은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컴퓨트 것들이 모듈들이 많이 생길 거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PCI 익스프레스로 단일 계층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는 안 되니까 서로 협업해서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에서의 인터페이스 위주로 만들어지고 여기 규격에 맞는 새로운 컨트롤러를 기존에 많은 어떤 D램 컨트롤러라든가 낸드 컨트롤러를 만드는 업체들이 만들겠죠. CXL 요거를 HBM이랑 비교를 하는 게 좀 약간 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해서 확장하고 여기에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HBM의 밴드위스를 빵빵빵 내보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GPU와 HBM 대역폭 조합인 건데 HBM 없이 CXL 메모리만 늘려봤자 어차피 밴드위스가 충분히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다 뭐 제2의 HBM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레이턴시가 지금 D램보다도 약간 느린 측에 지금 포지션 하고 있거든요. 뭐 AI 트레이닝하고 뭐 인퍼런스 할 때 빠르게 레이턴시를 적용해줘야 되는데 D램보다도 느리면은 이거 어디다 써? 바로바로 쓸 수는 없고 뭔가 이렇게 잠깐 저장한 용도라든가 그 애매한 포지션의 역할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CXL 컨트롤러라는 새로운 층이 어떤 게 생기게 되면은 파일부터 시작해서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CXL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인텔이나 AMD 같은 이런 서버, CPU 서버를 많이 만들던 기업들이 이걸 주도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기존의 PCI 익스프레스 소켓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확장성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당장 쓸 수 있는 어떤 표준 옵션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맞습니다. 냉철하게 봤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D램보다 느린 게 CXL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CPU보다도 물리적으로 D램보다 더 멀어요. 근데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거를 또 한 번에 타고 들어가야 되죠. HBM은 어떻습니까? HBM은 지금 GPU랑 TSMC가 만든 인터포저로 코어스라는 걸로 바로 연결되죠. PCI 익스프레스라는
설정 규격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HBM을 대체한다, 뭐 차세대 메모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전혀 포지션이 다른 거기 때문에 대체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어떤 니치 마켓에서 공략하는 그런 메모리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고, 이러한 똑같은 이유로 CPU 기반의 어떤 메모리 확장으로는 GPU와 HBM 조합을 아직은 이길 수 없다. 혹은 뭐 온디바이스 AI라든가 다른 어떤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되시는 게 맞고, 그래도 이 AI 인프라 시장도 계속 빨리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 CXL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계층인 D램이랑 뭐 SSD 이게 두 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새로운 포지션, 그리고 D램보다 빠른 거는 HBM, D램과 SSD 사이에 CXL DM, 약간 요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뭔가 필요로 할 때 요 CXL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이렇게 최신 소식들 많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소식들이라든가 테크 관련된 여러분 아시면 좋을만한 내용들 많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